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8장 순환신경망을 공부를 합니다. 8장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시간성을 갖는 데이터예요. 그 영어로 이제 temporal 데이터 이렇게 부르죠. 지금 몇 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심전도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가 기록이 되죠. 또 주식 시세 같은 경우 이게 뭐 시간에 따라서 주식 시세가 막 변하죠. 이런 기록이라든지 또는 음성 신호 또는 어떤 문장도 앞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유전자 열 이런 것들이 시간성 데이터에 속하는데 이런 시간성 데이터는 그 특징이 순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순차 데이터, 시퀀셜 데이터 이렇게도 부르고 동적이죠. 시간성을 가지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그 가변길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지금 7장까지 다뤘던 데이터하고 다른 점이죠. 이런 시간성 데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 MLP라든지 또는 그 컨볼루션 신경망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루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시간성 데이터에 적합한 순환신경망, 그 다음에 순환신경망 중에 조금 더 그 장기 의존성을 잘 다루는 뭐 LSTM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8장에서 다루는 순환신경망을 이제 생성 모델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거 이제 8장 뒷부분에서 어떤 자연 영상이 들어오면 자연 영상에 대한 문장의 기술, 이런 걸 만드는 데서 사례를 볼 거예요. 그 생성 모델은 우리 6장에서 겐이라는 걸 공부를 했었죠.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대표적인 생성 모델이 이제 순환신경망이나 이제 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8.1절에서는 이제 시간성을 지닌 이런 순차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하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간략히 살펴보고, 8.2절에서는 순환신경망의 구조, 그 다음에 동작, 그 다음에 BPTT라는 학습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8.3절은 그 장기 문맥 의존성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고, 8.4절에서는 이 장기 문맥 의존성을 잘 처리하는 LSTM 모델을 공부를 할 거예요. LSTM은 현대 기계학습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 8.5절에서는 몇 가지 응용 사례를 공부를 합니다. 먼저 순차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데 아주 많은 응용이 있죠. 예를 들면 심전도 신호를 분석을 하면 심장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의사들이 알아낼 수가 있고, 주식 시세를 잘 분석을 하면 여러분이 그 주식을 살 때, 팔 때 이런 적절한 순간을 알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음성인식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음성 아주 좋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죠. 그 다음 뭐 기계 번역이라든지 또 유전자 열을 분석을 해서 뭐 맞춤형 치료 이런 것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순차 데이터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데이터하고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지금 왼쪽에 우리가 온라인 필기가 있어요. 숫자 필기가 있는데 우리가 적절한 어떤 영상 처리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 8방향 코드로 바꾸면 이게 이제 1방향이죠. 그래서 1, 0, 0, 그 다음에 7,
6, 6, 5, 5, 5, 5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2를 좀 큼지막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좀 작게 쓰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길이가 다 다르죠. 길이가 달라요. 그 다음 이제 심전도 신호 같은 경우는 만약 이제 3채널이다 그러면 신호가 동시에 3개가 들어오는 거죠. 3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이제 샘플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파란 점이 이제 샘플링한 점인데 순간마다 3개의 값이 들어오는 거죠. 3개의 값. 그리고 사람마다 측정하는 길이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얘도 이제 가변 길이고. 자, 이런 길이가 가변적이고 그 다음에 매 순간마다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제 8.1식이 표기법인데 순차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x라고 표기를 하면 x라고 표기를 하면 1이라는 순간, 2라는 순간, t라는 순간. 그래서 길이가 이제 t죠. 즉 1이라는 순간, 2라는 순간, 3이라는 순간, 4라는 순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이라는 순간, 2라는 순간, 3이라는 순간, 4라는 순간. 그래서 그 t라는 순간까지 이어지고 각 순간에서의 값이 이 값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벡터다. 그래서 이제 8.1이 나타내는 표기는 이제 벡터의 벡터죠. 온라인 숫자 같은 경우는 매 순간 값이 하나씩이니까 그냥 그 1차원 벡터의 벡터라고 보면 되고 요 3채널 심전도 신호는 3차원 벡터의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심전도 신호 같은 경우는 매 순간마다 예를 들면 0.3, 0.1, 0.2가 획득이 됐고 그 다음 순간에 0.5, 0.6, 0.4 해가지고 이제 순간마다 이렇게 측정이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초당 100번 샘플링을 한다고 그러면 2분간 측정을 했다 하면 이제 길이 t는 12,000이 되는 거죠. 12,000. 훈련 집합은 이런 벡터의 벡터가 여러 개에서 이제 측정이 된 거죠. A라는 사람에서 측정된 거, B라는 사람에서 측정된 거, C라는 사람에서 측정된 거. 그래서 이제 X1, X2, XN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 X1, X2 이 각각이 이런 표기법을 갖는 거죠. 자, N개의 훈련 집합이 있다. N개 훈련 집합.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마찬가지로 이 샘플하고 이제 타겟 값. 그래서 X, Y 이렇게 쌍으로 주어지고 X하고 Y 쌍으로 주어지죠. 근데 요 X 값은 길이가 T고 얘는 이제 L로 놓은 걸 보면 항상 길이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길이를 t로 놨고 이제 l로 이렇게 표기를 했죠. 자, 텍스트 데이터도 순차 데이터인데 텍스트 데이터는 조금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잘 표기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표현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기계 번역에 사용하는 샘플들이 많은데 X가 영문이고 이제 Y가 한글이라고 그러면 X가 April is the cruelest month고 출력 Y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 즉, 요 8.2, 이 표기에 맞춰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보통 텍스트에서는 사전을, 즉 딕셔너리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일단 사전을 구축을 해야 돼요. 사전은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를 다 모으면 되죠. 보통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만 단어가 될 거예요. 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응용 분야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메디칼 분야에 사용하는 어떤 게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또 사용하는 어휘가 또 독특한 게 있겠죠. 또 뭐 숙박 예약하는 부분이라고 또 거기에서 또 사용하는 이제 특정한 단어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주어지는 말뭉치를 분석을 해서 단어를 추출해가지고 사전을 구축을 해도 좋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어사전 같은 데서 단어들을 다 뽑아가지고 구축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조경현이라는 분이 이제 영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논문에 보면 사용 빈도 가장 높은 한 3만 개 단어를 사전으로 구축을 했다고 그래요. 대략 한 3만 개 정도, 몇만 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사전을 사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어 가방, 백 오브 워드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 핫 코드, 또 하나는 단어 임베딩. 그래서 이제 보통 3가지를 쓰는데, 먼저 단어 가방을 보면, 단어 가방은 단어 각각 빈도수를 세어서 M 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해요. M은 사전의 크기예요. 즉, 아까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M 3만이 되겠죠. M은 3만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pril is the cruelest month 오면 April이라는 단어는 한 번 발생했으니까 1이 되는 거고, is 한 번 발생했으니까 1이 되고, 더 1, cruelest 1, month 1이고, 나머지 29,900 몇 개는 다 0인 이런 표현법이죠. 단어 가방은 보통 이제 그 정보 검색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꽤 유용하다. 하지만 기계학습에서는 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첫째는 April is the cruelest month라는 입력이 있고, the cruelest month is April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빈도만 세니까 이 두 개는 같은 벡터로 표현이 되잖아요. 실제로는 다른 문장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계학습에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 원핫 코드는 이제 해당 단어의 위치만 이제 일로 표기를 하는데, 자, April is the cruel month가 있으면 이게 이제 에이프릴을 먼저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001, 002. 이 세 번째 단어가 에이프릴이라고 그러면 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거죠. 그리고 요 이진 벡터는 M 차원, 즉 3만 차원 벡터가 되고, 자, 두 번째는 이즈인데 이즈가 하나, 둘, 셋, 넷, 5번째 단어에 해당된다 그러면 걔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뭐 이런 표기법이죠. 자, 에이프릴이라는 한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3만 차원의 이진 벡터를 사용을 한다. 이게 좀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단어 간에 얼마나 유사한지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단어하고 이어라는 단어는 둘 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보다 좀 서로 가까울 거 아니에요, 개념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그런 거리 개념이 없다. 이게 이제 단점이죠. 자, 요즘은 이제 단어 임베딩 기법을 많이 쓰는데, 단어 임베딩은 말뭉치 같은 걸 분석을 해가지고 단어 간의 상호 작용을 이제 분석을 하죠. 뭐 가령 같은 문서에 어떤 단어가 같이 발생을 하면 좀 가깝게 보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정보를 써가지고 단어 간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정보를 찾아내가지고 더 낮은 차원으로 변환을 해주죠. 예를 들면 3만 차원을 620 차원으로 변환을 한다든지, 그러면 단어 하나가 620 차원의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개념이 비슷한 놈은 좀 가까이 위치하고 개념이 멀은 놈은 좀 멀리 위치하고. 단어 임베딩을 어떻게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이제 그쪽 기술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워드2 100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활용을 하고 싶으면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하면 돼요.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하나의 그 단어 임베딩은 예시인데, 620 차원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TSNE를 사용을 해서 2차원을 확 줄여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원본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좀 개념이 비슷한 것들은 좀 가까이 있고, 개념이 먼 것은 실제로 멀리 위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순차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순차 데이터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일단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순서 정보를 무시를 하고,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했던 다층 퍼셉트론이라든지 또는 CNN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도 뭐 어느 정도 성능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손해보는 꼴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간성 정보가 있는데 시간성 정보를 여러분이 그냥 버리고 활용을 않는 거예요. 자, 비순차 데이터에서는 순서를 바꾸어도 무방해요. 예를 들면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가 그 4차원인데 아주 단순한 데이터 있죠. 4차원 데이터인데 뭐 이 4개의 값을 어느 순서대로 놓는지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만 취급을 하면 되죠. 근데 순차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내려갈 때 보았네하고 때 내려갈 보았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샘플마다 길이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기계학습을 발음을 하는데 짧게 발음을 해서 이 신호가 기계학습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학습해서 길 수도 있고. 자, 이 길이가 다른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앞서서 공부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층 퍼셉트론, 뭐 CNN 이런 것들 대부분이 같은 크기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죠. CNN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가 좀 달라도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자, 그 순환신경망은 어떻게 하냐? 은닉층에 순환 에지를 부여를 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길이를 수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맥 의족성이 있는 거예요. 뭐 그녀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뭐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이 앞쪽에 있는 그녀는 하고 먹었는데 주어
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뭐 꾸민말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그래서 이 그녀는 먹었는데 이것이 잘 조응을 해야 되는 거죠.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문맥 속에서 서로 다른 단어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어떻게 잘 표현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이 문장이 아주 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여러분 여기 점점점 있는데 여기다 얼마든지 그 미사여구를 막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막 30단어가 떨어져 있다든지, 또 50단어가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전히 그녀는 주어고 먹었는데는 동사기 때문에 그 둘 간의 관계는 여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어떻게 다룰 거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장기 의존성이라고 부르는데, LSTM이 이런 걸 아주 잘해요. 자, 8.2절에서 순환신경망을 공부를 해봅시다. 영어로는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고 그러고 줄여서 보통 RNN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구조를 살펴보고 동작을 살펴보고 이제 학습 알고리즘 살펴보고 이제 특수한 구조를 갖는 이제 양방향 RNN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자, RNN이 그 갖춰야 될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성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변 길이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제 문맥 의존성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가지면 이 세 가지를 다룰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 구조를 보면 이거 3장에서 공부했던 다층 퍼셉트론으로 비슷한데? 그때는 좌우로 수평방향으로 펼쳤는데 이제 위아래로 펼쳤다는 차이만 있고, 여기 이제 입력층이 있죠? 입력층. 그 다음에 은닉층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입력층에 노드가 2개, 은닉층에 3개, 출력층에 이제 2개인 그런 예죠. 그리고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완전 연결도 있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 완전 연결도 있고, 그리고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에 가중치를 이제 U라는 행렬표기로 표시를 했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는 V라는 가중치로, 가중치 행렬로 표시를 했고. 그래서 MRP하고 아주 유사하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은닉층을 살펴보면 이 은닉 노드 간에 에지가 있잖아요. 노드 간에 에지가 있죠. MLP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MLP에서는 3장 MLP에서는 입력층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가중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고 그 신호가 이제 은닉층으로 가고, 은닉층의 신호가 또 가중치하고 연산을 해서 출력층으로 가고, 이렇게 그냥 포워드 방향으로 그냥 신호가 흘렀죠. 근데 여기는 은닉층에 에지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 에지를 우리가 이제 리커런트 에지, 순환 에지 이렇게 부른다. 이 순환 에지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시간성을 처리할 수 있고, 가변 길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문맥 의존성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은닉층과 은닉층을 연결하는 이 에지, 이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에지의 가중치를 우리가 W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U라는 가중치 행렬
W라는 가중책열, 그 다음 V라는 가중책열, 그 다음에 요 바이어스 B 벡터, 가중치 C 벡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이제 축약해서 그리면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그릴 수가 있다. 축약해서. 여기 이제 네모에 검게 이렇게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게 t라는 순간이 t 플러스 1, t 플러스 1이 t 플러스 2, 이 순간으로 흐른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둔 거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쓰면 어떠냐. 우리가 이제 이 은닉층의 값, 은닉층에 있는 노드의 값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입력층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요 U하고 곱해져가지고 은닉층으로 들어가고, 또 은닉층에 있는 것은 W랑 곱해져서 다시 또 은닉층으로 들어가고, 은닉층에 있는 것이 V랑 곱해져서 출력층으로 나가고, 뭐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쓰면 t-1이라는 순간에 은닉층의 값 h 하고, 그 다음에 t라는 순간에 입력값 x, 에 어떤 연산 f를 취해가지고 그 다음 순간에 은닉층값 ht를 만든다는 거죠. ht. 그리고 이 연산을 할 때 이 세타라는 매개 변수가 작용을 하고, 이 세타는 바로 u, w, v, b, c라는 행렬과 벡터죠. 매개 변수들. 자, 우리가 t가 1이라는 순간에 출발해가지고 1순간에 1이라는 순간 걸 가지고 2라는 순간 게 만들어지고, 2라는 순간 걸 가지고 또 3이라는 순간 게 만들어지고, 3이라는 순간 거 가지고 4라는 순간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이 흘러가고요. 자, 여러분 이제 그림 8.4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그림 8.4는 방금 전에 봤던 요거하고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똑같은 그림을 시간 축으로 쫙 펼친 거예요. 같은 그림을 좀 동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펼쳐서 좀 동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입력층이고, 여기가 이제 은닉층이고, 여기 출력층이에요. 아까 방금 봤던 예에서는 얘가 이제 노드가 2개를 가지고 있고, 얘가 노드가 3개 가지고 있고, 얘가 노드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자, 이 RNN에 들어오는 입력은 뭐냐면, 요 X, Y라는 샘플이 들어오는 거죠. X, Y라는 샘플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X가 X1, X2, XT 걔가 들어와요. 그리고 Y1, Y2, YL이 출력이 돼야 되고. 일단은 요 L이 요 T하고 같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 이제 X1이 들어오고, X2가 들어오고, X3가 들어오고, 마지막에 XT라는 벡터가 들어오고, Y1이 출력되고, Y2가 출력되고, Y3가 출력되고, YT가 출력되고.
자, 1이라는 순간에 보면 x1이 들어오고 h0가 있었어요. h0가 있으면 h0하고 x1을 가지고 h1을 만들고, 그 다음에 h2는 x2가 들어오면 x2하고 h1 상태를 가지고 x2를 만들고, h3는 x3하고 h2를 가지고 h3가 만들어지고, ht는 xt하고 ht-1 가지고 만들어지고. 자, 이런 식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식이죠. 이 식을 우리가 펼쳐보면 이 마지막 순간에 ht는 바로 직전 순간에 ht-1을 값하고 xt에 f라는 연산을 한 거죠. 근데 또 ht-1은 ht-2하고 xt-1을 가지고 또 연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순환식이. 자, 여러분 중에 좀 아래송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제를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순환신경망이 이제 매개 변수를 갖는데, 우리 MLP 같은 경우는 3장에서 공부한 MLP 같은 경우는 이제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 가는 가중치의 집합, 그 다음에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가는 가중치의 집합, 이게 이제 매개 변수였죠. 그리고 이 매개 변수를